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전에 은혜안의 선임위원을 비롯한 안티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님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고 사랑하는 내 딸이 태어났고 또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중요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제가 나서 자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사랑합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내 딸들과 친척 친구들, 선생님들이 사는 땅을 사랑하는 게 제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제재 승리를 말하는 국가가 아닙니까? 제재 경쟁에서 진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제재 경쟁에서 이긴 나라 국민들이 시샘을 하는 건 수준 없는 겁니다. 말이 나왔던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보고 국민이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초기 정착할 때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3천만 원 이상 줬다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이명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주거지원금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원 나올 때 400만 원, 분기별로 100만 원씩 세 차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이게 모두 합하면 한 19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거지원금 1600만 원, 그러니까 예전보다 400만 원 올랐죠. 그리고 하나원 나올 때 500만 원, 그리고 분기별로 100만 원씩 세 차례, 300만 원, 이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탈북민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한민국에 온 지 한 16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낸 세금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초기 정착금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기도 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에서 노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성된 노동력들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20년 이상을 키우려면 국가가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죠. 그런데 완성된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건 대한민국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로부터 얻는 이 정보를 대한민국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때문에 탈북민들을 받아들이는 건 대한민국으로서는 꺽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서 불 때는 대단히 수지 많은 일인 겁니다. 탈북민들을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세금충이라고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박대석이라는 분이 쓴 주한미군 북한의 분산 배치가 답이라는 이런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일당 독재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 들어오는 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인 자유무역 시스템에 끌어들여야 하고, 북한이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에 편승하려면 북한의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도 없고 남북한이 공동 번영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힘들면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추진할 만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없어서 전쟁을 하고 있나요? 칼럼이 대부분 내용은 미국을 추앙하는 내용이고, 이분은 친미 사대주의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꽉 박힌 것 같습니다. 친미 사대주의는 자신이 정치적 성향이니까 제가 말할 건 못 되지요. 그렇지만 정세를 판단하는 꼬락서리가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북한 문제는 김정은과 한웅큼 정도의 세력만 마음을 바뀌면 해결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독재 정권은 보통 출범 직후에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붕괴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포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하면서 내부 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주를 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북한은 양주, 벤츠 등 외제 차량, 고급 시계, 모피 같은 사치품 수입을 못하여 애를 먹고 있는데,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추종 세력은 미군이 북한에 배치돼서 미국으로부터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선물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상황에 따라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불럭불럭하다 문칙을 유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일성 주석은 블록불가당 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이라는 데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블록불가당 운동은 온 세계 자주화, 핵전쟁의 방지, 핵무기 철폐, 식민주의, 인종주의 청산과 민족해방유협의 완성, 남남협조와 경제적 자립,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결국 블록불가당 운동의 관역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면 당연한 겁니다.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남긴 말을 유훈이라고 부르고 있고 유훈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걸 중국과 러시아는 차치하고라도 북한 인민들이 바랄까요? 당연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십 년 동안 싸운 보람이 없는 거죠. 이분은 김정은 위원장과 한 움큼도 못 되는 추종 세력들에게 양주나 벤츠 등 고급 차량, 고급 시계, 모피 등을 안겨주면 먹이는 척 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태가 생기면 인민군이 그리고 인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사흘 항쟁이 일어났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한 거에서 일어난 광주민봉기, 6월 항쟁 이런 건 우리 민족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노동당이 인민들이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인민들이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펼쳤더라면 북한 인민들도 들고 일어났겠죠. 제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해드렸듯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함경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할 당시에 일제가 망할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도 들고 일어나서 목숨 걸고 몇십 년이 걸쳐서 싸웠습니다. 항일운동가들이 가족들 역시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강대한 일제가 언제 망할지를 알아서 독립운동에 참가했겠나요? 목숨을 걸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독립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그들 속에는 금방 낳은 아기들을 남의 집 문 앞에 두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이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기를 남의 집 문 앞에 놔두고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우리 민족성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압제를 반대하는 민족성은 살아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짓밟히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절 수많은 아사사를 내면서도 핵개발의 길을 걸었고 오늘과 같은 날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걸 양주나 벤츠, 손목시계, 모피 따위하고 바꾼다고요? 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는 양주보다 더 좋은 개성고려 인삼술, 도토리 술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대석이라는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만든 경제질서 속에 들어가면 잘 사나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유국들이면서도 잘 나가던 정부를 뒤집어 엎고 미국이 만든 경제질서 안에 들어간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왜 못 삽니까? 미국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당 독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해방 후 북한 전개에는 어느 지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북한에서의 민주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가을 삼철제 투쟁을 승리로 이끈 공산당은 전국 각지에서 토지개혁을 하자는 시위들을 벌이게 됩니다. 토지개혁이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1945년 북한 지역의 총 농가 가운데 4%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 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부재지주가 약 20%에 달했습니다. 농가 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들은 총 경지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토지개혁은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농민들이 소원을 풀어주는 것과 함께 공산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친일파 지주계급들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항일발산들은 농촌들에서 농민조합들을 조직하고 농민들을 조합에 묶어 씌우고 삼칠제 투쟁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단련시켰던 겁니다. 당시 토지개혁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되 중소지주에게는 일정량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도록 하며 농민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유상분배하자고 주장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소작지를 무상몰수해서 국유화한 다음에 농민에게는 경작권만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죠. 어떤 당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중소지주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당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농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그런 정당들을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지하지 않겠죠. 그런데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강력한 반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런 전술을 쓰게 됩니다. 1946년 2월 8일 소련 군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넘겨받게 되죠. 북조선 임시인민연회가요. 토지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의견들이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연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토지의 실질적 주인인 농민들이 자체로 결정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맞는 거죠. 농민이 땅을 붙일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는 농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김일성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서 1946년 2월 말에 북조선 농민대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농민대표들은 모든 소작지를 지주에게서 무상몰수한 다음에 소유권 자체를 농민들에게 분리하는 방관안을 채택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연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3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연회는 북조선 농민대표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 법령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내던 정당들이 농민들이 의사가 아닙니까? 토지를 직접 다뤄야 될 농민들이 의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이런 구호를 내걸고 토지개혁 법령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토지개혁을 위해서 고농, 빈농들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인 집행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15,000여 개의 농촌위원회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 내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동자들로 토지개혁 지원대를 조직해서 토지개혁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결과 평양시에서는 150여 명, 북조선 노동조합 총연맹에서는 평안남도의 각 군에 평양의 광산노조, 철도노조, 금속노조, 화학노조 등에서 선발한 1150여 명의 우수한 노동자들을 농촌에 보내게 됩니다. 흥남 같은 경우에는 흥남시당에서 흥남비료공장, 기계공장, 화학공장, 재련소 노동자들로 3명 내지 5명씩 조를 모아서 1000여 명의 노동자 지원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흥남 주변의 농촌들이 내보내게 됩니다. 함경북도, 평남북도, 황해도 등 전국 각지 노동자들이 공산당의 지도 밑에 전국 각지 농촌들이 파견돼서 토지개혁을 돕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토지개혁 선전대들이 조직되게 됩니다. 그 토지개혁 선전대들이 농촌들에 나가서 토지개혁의 정당성에 대해서 선전하게 되고 각 리마다 조직된 자위대와 보안기관은 무장으로 토지개혁을 보위하게 됩니다. 농촌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수행하면서 소작농들이 자기가 붙이던 땅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도록 했고 토지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가족수와 노력자 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의해서 토지 면적을 계산해서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에 비해서 절반만 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남성하고 똑같이 쳐줬습니다. 이때부터 남녀 평등이 실현됐다는 거죠. 토지개혁 법령에 의해서 소작을 주는 모든 토지가 개혁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작을 주던 사람들을 지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에 한해서는 지주가 가지고 있던 토지는 물론 불임소, 농기구, 산림집, 관계시설을 비롯한 전체 재산을 몰수하고 다른 군으로 이주시키도록 했습니다. 지주집 행랑채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무슨 사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토지개혁을 통해서 청산된 지주의 집을 분여받았습니다. 해방전에 할아버지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삽존리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삽존리에서 사시다가 일제놈들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만주로 이주해 가시던 중에 어느 주막에서 산골지주를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랑 논농사, 밭농사 다 지어봤다고 하니까 그 지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골라줄 테니까 논으로 풀어주게 되면 3년 동안 소송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지주가 하는 말이 자기네가 사는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목재소들이 있어서 여름에는 농사를 하고 겨울에는 목재소에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름이 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지주를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그 일제 때는 연상면이라고 불렀거든요. 무산군 연상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 상창리 역전 이름은 연상역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지주하고 함께 그 땅에 가보신 거죠. 가서 보시니까 논을 풀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모두 데리고 그리고 무산군 연상면으로 이사를 가신 거죠. 그래서 만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북에 남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석읍이라는 곳에 논을 풀고 3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답니다. 지주하고 약속한 대로 3년 동안은 소장료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4년째였는데 덜커덕 해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3.7제 투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일군 땅을 무상으로 분배받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작 붙이던 토지 중에서 제일 좋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가지도록 한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가족별 노동력 점수에 따라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이주하는 지주들이 있었죠. 그 지주들의 경우에는 그 농사 짓는 걸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분배해줬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토지개혁의 결과 4만 4천호의 지주를 청산하고 72만 여호의 농민들이 토지를 분여받았습니다. 지주 가운데서 20%나 되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땅만 몰수했습니다. 토지를 공손하게 내놓은 지주는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또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지주는 재판을 통해서 처벌했습니다. 지주가 땅을 내놓지 않겠다고 반항을 하게 되면 말로만 반항하는 게 아니죠. 사람과 무기를 사서 농촌위원회 위원들을 테러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프로독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잃은 건 지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성당, 수도원, 수녀원, 그리고 사찰들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들도 모두 토지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토지개혁 후에 농민들은 생산물이 25%에 해당하는 양곡을 농업 현물세로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렇게 토지개혁을 통해서 불평등한 토지 소유 관계를 해체하고 지주제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게 됐고 농업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1946년 4월 10일 김일성 위원장은 토지개혁을 총괄하는 회의에서 토지개혁의 총결과 구무가합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농촌위원회를 농민조합과 통합해서 농업조합을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고 빈농과 고농을 토대로 해서 공산당 대열을 확대하고 농촌에서의 공산당의 지반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북조선 임시민민위원회가 집행한 토지개혁, 이 토지개혁은 공산당의 지도 밑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당 독재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